안녕하세요, 백다마TV입니다. 오늘의 경제 키워드는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우리가 고속버스, 광역버스는 익숙해도 이 메타버스 여전히 좀 어색한 단어죠. 하지만 이 어색한 단어 때문에 온 세상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꿀 기술, 제4차 산업혁명, 증기기관이 세상을 바꿔놓았듯이, 그리고 인터넷이 세상을 바꿔놓았듯이 이 메타버스도 세상을 바꾼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이미 가장 어떻게 보면 정보가 빠른 이 주식시장에서는 벌써 들썩이고 있습니다. 흔한 말로 제가 봤을 땐 치트키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뭐 우리 기업이 앞으로 뭐 메타버스 한다, NFT 한다 이러면은 그냥 그 성장성 하나 믿고 주가가 하루아침에 쭉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을 한 번, 두 번 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여러 번 목격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슈를 시장에서 많이 써먹었죠. 언택트,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 전기차,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이 뭐 1년, 길게는 2년 가까이 시장에서 어떤 미래 성장에 대한 그런 장밋빛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서서히 가라앉고 있고, 이거에 대한 대체제로서 이 메타버스가 시장의 이 성장에 대한 목마름을 좀 적셔주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지극히 이성적이다 라고 할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내 주식시장이 어떤 성장의 동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문제는 제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하는 이 순간까지도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메타버스라는 것에 왜 이렇게들 열광을 하는지 그 이해를 못 하겠어요. 사실 진작부터 있어 왔던 기술이거든요. 뭐 가상현실, 그리고 뭐 VR 뭐 이런 거가 조금 더 기술이 진보된다라는 건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환장 파티를 할 일인가? 근데 또 다들 막 좋다고 환호성을 치는데, 이게 또 나 혼자서 야, 그건 아니야 라고 그냥 앉아있을 수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좋다 좋다 라고 분위기에 좀 휩쓸리는 것 같긴 하지만, 이런 모습을 또 제가 스스로 보면서 왜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이해하는 척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또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또 나름 노력을 해서 이 메타버스 예찬론자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설명을 못하는 건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그건 판단할 수 없지만, 뭔가 설명을 들으면 그래 뭔가 좋은 것 같기는 한데, 그들이 이야기하는 메타버스는 그냥 제 생각엔 너무 먼 미래 아닌가? 과연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게 과연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만 들더군요. 근데 문득 어라? 이런 경험 한번 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막 스쳤습니다. 뭐냐? 바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어느 정도 막 이렇게 이슈가 됐을 때 딱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부동산, 주식, 그리고 이 가상화폐가 끊임없이 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에는 엄청난 부를 안겨줬고, 또 그걸로 인해서 인생이 바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메타버스라는 이 새로운 트렌드마저 놓치면 내가 수년 전에 비트코인을 사놓지 못한 걸 엄청나게 후회하듯이 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또 놓칠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 메타버스에 탑승을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좀 들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 뜨거운 이 메타버스를 너무 과대평가하기보다는 조금은 좀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일단 메타버스, 정확히 이게 무엇인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메타버스는 그냥 제가 이해한 바로는, 쉽게 말해서 영화 아바타에서 보았던 그런 모습으로 이해를 하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컴퓨터로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어떤 플레이를 하는 개념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그 가상세계 안에 실제로 있는 듯한, 착각이라고 느끼지도 못할 정도로 그냥 내가 그 안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개념이 메타버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사실 실제로 가능하려면, 글쎄요, 제가 기술이 어느 정도 진보가 됐는지는 알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절대로 뭐 이렇게 VR 쓴다라고 될 것 같지는 않고, 최소한 이 뇌를 좀 조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이 기술을 떠나서 이 법적으로 과연 가능해질지,
상당한 의구심이 남기는 합니다. 물론 혹자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게 실행이 되면 너의 뇌가 딱 어디 컴퓨터 안에 딱 들어가 있고 그걸 이렇게 조정을 해갖고 아바타에서 보았던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게 살아서 뭐 하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뭔가 현실화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이고, 그렇다고 이거는 뭐 안 될 기술이다 부정을 하는 것도 아직은 좀 섣부른 판단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고 판단한 바로는 적어도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메타버스의 모습은 그냥 쉽게 말해서 좀 더 리얼리틱한 SNS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개념 정도로 머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즉 뭐 싸이월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리고 유튜브, 줌 이런 것들이 그냥 하나의 플랫폼에 결합이 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VR을 통해서 훨씬 더 입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러한 개념의 어떤 플랫폼, SNS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사실 메타버스로 인해서 과거의 산업혁명, 뭐 인터넷의 등장만큼 뭔가 혁신적인 변화가 없을 것 같기는 하지만, 과거에 아이폰이 나와서 이 세상의 일부를 바꿔놓았듯이 이 메타버스 역시도 이 세상의 일부를 바꿔놓기는 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아프리카의 어떤 클라이언트와 만나기 위해서는 직접 가야 됐죠. 비행기 타고 시간 들여서 24시간 비행기 타고. 그래서 제가 그리는 메타버스 기술이 굉장히 대중화가 된다라면은 그냥 서로 시간 맞춰서 안경 하나 끼면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엄청난 시간 단축과 비용을 세이브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VR 안경 딱 끼고 구글어스로 올 여름 휴가를 갈 곳을 미리 방문을 합니다. 가서 맛집이 어디가 있는지 직접 한번 눈으로 보고 어떤 코스로 여행을 한번 즐길지 보기도 하고, 지금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지만, 이 메타버스 기술이 제가 생각하는 그렇게 된다라면은 훨씬 더 현장감 있고 훨씬 더 다양한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이 SNS를 통한 광고가 굉장히 일상적인데, 메타버스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광고 효과는 말해 뭐 하겠습니까? 더욱더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디아블로도 훨씬 더 리얼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영역보다도 이 게임 영역에 있어서는 메타버스 이 기술이 정말 엄청난 변화를 이끌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관찰자 측면에서 우리가 게임을 하지만 이 기술이 정말 대중화가 되면은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지금보다 훨씬 더 리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럼으로써 게임이 훨씬 더 즐거워지는 뭐 그러한 기술은 당연히 가까운 미래에 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장밋빛 전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현재 기준으로 우리는 메타버스에 너무 광분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염려가 되기도 하고, 왜냐 사실 닷컴 버블 때도 이러한 분위기였고, 또 가까운 과거만 보더라도 얼마 전에 네이버와 카카오 주식 전망 어땠습니까? 계속 올라갈 것 같았죠. 하지만 어떻죠? 쭉 가라앉았죠. 왜냐 성장성에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이렇듯 모든 과열은 시간이 지나면은 당연히 식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당연한 이치가 이 뜨거운 지금은 눈치채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이 미래 막연한 어떤 성장에 대해서 너무나 취해 있는 나머지 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면은 이 정말 피땀 흘려 번 돈을 정말 허무하게 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데,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 차트가 어떤 기업이냐면은 이 닷컴 버블의 어떤 상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새로운 기술의 차트입니다. 지금은 이제 솔본이라는 회사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한참 닷컴 버블이 딱 이슈가 있을 때 1,000원짜리 주식이 반년 정도 만에 15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은 5,700원이죠. 15만 원은 아니더라도 10만 원에 산 사람도 손실이 얼마야. 이런 사례를 보면서 알아야 될 거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상용화가 되지 않는다면, 또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의 수익성을 만들 수 없다라면, 또는 시대를 너무 앞서가도 이 결과는 이렇게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버스라는 버스에 급히 탑승을 하기보다는 이런 리스크를 좀 생각을 하고 탑승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코로나가 극복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지금처럼 뭔가 언택트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은, 지금처럼 이 메타버스에 대한 이슈가 뜨거울 수 있을 것인가, 그 리스크는 체크를 하고 있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내가 싸이월드라는 메타버스에 탑승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 네이버라는 메타버스가 시장을 압도하게 된다라면, 즉 이런 선택에 대한 위험도 내가
체크를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내가 탄 버스가 사실은 메타버스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도 잘 판단을 해서 이 메타버스 트렌드에 올라탈지 말아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메타버스가 사실 허황이다, 아니다, 이거는 우리의 미래다, 이 두 가지 판단 중에서는 뭐가 옳다라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한 바로는 아이폰이 세상을 바꾼 그 정도를 100이라고 봤을 때 저는 이 메타버스는 한 50 정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조금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떤 분위기와는 조금 사뭇 다르게 그런 기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딱 요 정도 기준으로만 이 메타버스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최근 시장의 화두인 메타버스에 대한 그냥 저의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너무들 광분해 있는데 저만 광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머쓱하기도 한데, 물론 제 판단이 틀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 오늘 내용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